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말할 때 한 평이니 두 평이니 하다가 요즘에는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죠. 우리 방송에서는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평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0년 여름에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허허벌판 분양가를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무렵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당시 개발된 서울 남산 주변의 땅값이 한 평에 16,000원이었으니까 서울 도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또 거여동 택지는 한 평에 500원에서 2,500원 수준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니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 억울할 수밖에요. 결국 8월 10일 양택식 시장이 광주 대단지로 향합니다. 김 비서, 몇 시 약속이던가? 11시입니다. 네, 손정목 기획관리관입니다. 손관리관. 저 지금 고가도로 타고 남산 넘어가는 중인데, 손관리관도 함께 가면 어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 대표자들하고 대화하다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예, 바로 뒤따라가겠습니다. 양택식 시장 일행이 광주 대단지에 들어섰을 때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주민투쟁위원회 고문을 맡은 전성천 목사 자신도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다. 고모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 몇 명이나 왔습니까? 어림 잡아서 3만여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휴, 그래요?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이 모였군요. 예, 새벽부터 단지 곳곳에 전단을 뿌렸던 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다소 걱정스럽군요. 예? 뭐가 말입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군중 심리라는 게 생겨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긴 개 중에는 몽둥이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주의를 주고 흉기 같은 건 가급적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양 시장이 좀 늦는군요. 약속을 했으니까 오시겠지요. 11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모님?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시까지 오기로 한 서울시장은 콧배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장작불에 기름을 부은 듯 성난 군중들이 들고 일어섰다. 양 시장이 약속한 11시경까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광주 대단지는 삽시간에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 오셨습니까? 시장님, 지금 내리시면 안 됩니다. 손관리관. 저 사람들 저 뭐예요? 지금 주민들이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약속 시간에 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늦을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요. 에이, 이라니. 저, 주민 대표들 어디 있어요?
약속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양 시장이 광주 대단지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보다 30분이 늦은 11시 30분. 그러나 이미 군중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손정목 전 서울시 기획관리관의 증언. 딱 운전수하고 양 시장하고 저하고 딱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대표자들과 회의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 시장이 그대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양 시장과 대표자 간에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난동은 시작되고 있었고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주민들은 비는 설설설설 오는데 시장은 암만 기다리도 안 오고 11시가 넘어 어떤 친구가 야 시장이 우리를 속였다 이래 부순다. 이것이 난동의 시작입니다. 부모님, 주민들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 저 사업소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 집계를 모두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어이, 경찰에는 연락했어? 예, 이제 성남지서에서 순경 30여 명이 왔다가 겁을 먹고 질렸는지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경찰이라고? 자, 이거 어쩐다지? 양 시장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겁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양택식 시장님 수행비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장님은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소요 사태 때문에 진입을 못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실 겁니까? 면담 장소를 옮겼으면 합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1공업단지 삼형전자 회의실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죠. 양 시장은 주민 대표들과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약속 시간에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민들이 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정해진 대로 회의는 열립니다. 바깥 공기가 심상치 않아서였을까요? 회의는 일사천리로 풀려갑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예, 4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딱지를 전매해서 들어온 주민들이 구입해야 할 대지 가격도 철거민들과 같이 취급해 주십시오. 둘째, 이 주민 복지가 말이 아닙니다. 구호 양곡을 방출하고 자조 근로공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2가지는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경기도 당국하고 협의해서 취득세는 보류해 주십시오. 그 밖에 세금도 면제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 경기도와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면제 부분은 주민들은 지금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고혈을 짜는 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상입니다. 이제 제 차례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도 서울시 일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 요구사항만 관철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사님,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고 그렇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지금 바로 합의문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모두 피하십시오.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요? 예,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차량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무실까지 난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당국과는 모든 합의가 원만하게 지어졌어요. 지금 곧바로 발표한다고 알려주세요. 늦었습니다. 시장님, 어서요. 시장님, 어서 피하시죠. 그럽시다. 예, 광주경찰서 형사반장입니다. 성남 파출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광주 대단지에서 3만 명의 주민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3만 명이? 무슨 소리야 그게? 대단지 사업소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동차를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소. 광주 대단지 폭동이래! 출동해! 예!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한 주민들은 성남 출장소 마당에 있던 트럭과 관용차를 불태우며 시위를 오후까지 이어갔다. 광주경찰서 기동경찰대 100여 명이 출동해서 이들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간지들은 이날 일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1971년 8월 11일 경향신문. 8월 10일 하오 1시경 20대 청소년 50여 명이 시형버스를 탈취하여 지붕에까지 올라가 탄니천 길을 달려 서울로 가자며 수진리 고개를 넘으려다 되돌아와 거리를 돌았고 2시부터 과격해진 주민 5천여 명은 단지 앞 간선도로에서 지나가는 버스와 트럭을 탈취하여 주변 간선도로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서울시 경찰국 소속 기동대 50여 명이 단지 입구 수진리 고개에서 서울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한편 최루탄을 발사하여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자들은 투석전으로 맞섰다. 이날 양택식 시장은 서울 쪽 길이 차단되어 광주에서 수원을 거쳐 귀경했다.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 4,500여 명과 광주경찰서 기동대 400여 명이 도착하여 시위대를 저지하자 시위 양상은 과격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시장님. 시위대는 또 자,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차 돌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지. 박 대통령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쥔 이래 10년 동안 폭동이든 난동이든 국민들의 무력 저항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뜨끔했던 쪽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했단 말이야? 예, 카카. 저하고 오치성 내무, 신직수 법무장관이 회의를 거듭해서 난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고, 이 대단지 사업을 서울시가 해왔나? 예, 그렇습니다. 관할권을 경기도로 주라고 해. 감당도 못할 걸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예, 카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기물 파손도 많고 차량 탈취까지 있었다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문제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어.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불상사가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발은 없애야겠지. 그보다도 이번 일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알려지는 것 자체를 조심하란 얘기야. 제주도 4.3 사태 이후 처음 생긴 소요 사태 같은데. 예, 또 다른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전선을 코앞에 두고 이 주민들이 폭동이나 하고 정부는 그 폭동에 힘도 못 쓰고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나.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로 전성천 목사를 비롯한 주민 대표들이 서울시에 방문해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이 도시화,
산업화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겪은 격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난동이라고도 하고 폭동이라고도 했습니다만 꼭 40년 전에 이 일이 성남시 성격의 도화선이 되었고 분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은 강남을 압도하는 신도시가 돼 있죠.